세수를 많이 확보해 주는데 거기에서 금산 군민과 금산 군수님의 노력으로 가져온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 자립도가 높아지면은 세수가 좀 줄더라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한 50억 이상 가져왔다가 지금 한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금산군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져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오늘 토론회가 있게 되면 이 부분을 분명 기자님들께서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 연매출 2,500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 조정 보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저세는 2,500억에서 250억 10%가 레저세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천, 그러니까 경기도에 과천에 나머지 125억이 가게 되고 반절인 125억이 충남도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충남도에 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부분에서 27%에서 47%까지 그건 협의하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정자립도라든지 기여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나눠지는데 그건 협의하에서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은 대전지사의 경우에 2,700억 매출로 봤었을 때 2018년도에 지방세 납부 실적이 6억 7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재산세라는 건축물 토지, 실내 승강장, 온천, 워터파크, 패밀리 테마파크 재산세 같은 것도 포함하면 1년에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1억이 조금 더 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베팅을 했다가 크게 터지는 경우에 특별교부세가 있다고 했는데 6억에서 7억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23억에서 30억 사이에 들어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그렇게 크게 잘 되시는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이건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더 답변 들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럼 다음은 김중식 기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국마사회 측에서 어린이 금산군에다가 어린이 회관하고 스포츠센터, 장학금 기금 등에서 총 19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데 대해서 이 지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건가에서 좀 궁금합니다. 그거에 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만소사업입 투자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특혜 부분은 그 토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토지에 관해서. 네. 한국마사회에서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금산군 사업부지 내에 승마 테마공원은 사업부지 내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회관, 야구장 2개, 운동장 하나, 장학금, 기타 강변길 조성 5에서 193억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결국에는 승마장은 지원은 아니지만 금산 국민들을 활용하게 해주는 승마 테마공원이 들어선다고 보면 약 300억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최근에 개설된 데가 용산 장애발매소입니다. 용산 장애발매소의 경우 5억 원씩에서 10년에 걸쳐서 50억 원을 지원을 약속을 하고 개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193억의 승마 테마공원까지 한 건 전국 최초로 금산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토지 특혜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토지를 임야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개발 혜택이 다 되어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잠시 토지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 만수에서 지난 11월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면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특별한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도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 환경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 지역 등을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건물들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이 어떻게 사업 예정지로 정해지게 되었고 추후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정부의 제한을 받아서 사업이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장애 발명서 사업은 공모 사업입니다. 마사에서 법적인 검토를 다 마친 후에 땅 토지 용도가 계획 관리 지역이면은 가능하다라고 공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 관리 지역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요. 저희들이 본 사업을 난립하는 낭개발이 아니고 금산군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계획적인 잘 계획된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법적인 검토와 도시계획을 확인하고 추후에 어떤 불법이나 편법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하고 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DT뉴스의 이정석 기자님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저 아까 보니까 그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보니까 330명이 정규직 포함해서 330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그 지금 현재 대전 화상 경마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정규직이 아마 거기서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러면 이 금산 화상 경마장 오고 싶다 한다면 이 인원을 다 받아주시는 것인지 그래서 그 포함된 330인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금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금산에 세워지는 장애 발명소는 대전 장애 발명소를 옮겨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대전의 장애 발명소를 서구 우명 지역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에 부딪혀서 옮기지 못했고요. 그래서 거기는 폐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에 세워지는 장애 발명소는 정식으로 공모에 의해서 새로 생겨지는 장애 발명소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대전께 옮겨오니까 직원도 따라 옮겨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주장도 하시고요. 그렇지만 대전에 있는 것이 옮겨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금산에서는 저도 금산 군민으로서 마사야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왜? 저도 금산군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금산 군민을 쓰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단 전부 초보 직원들이 와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직 몇 분하고 그 다음에 마사의 공채로 채워지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금산군에서 공채로 채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공채에 의해서 채워진 직원들은 몇 분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력직 되시는 분들이 일부 필요에 의해서 금산 군민을 쓰지 않기 위한 게 아니고 금산 군민들이 초보이시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몇 분 오시고 나머지는 전부 금산 군민으로 할 것을 약속을 받았고 제가 오히려 당부드리고 싶은 게 마사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금산 군민들께서 주장을 하셔가지고 금산 군민들로 100% 다 채워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도록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사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2, 3일 일자리를 가지고 뭐 정규직인 임시직인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 3일 4대 보험 적용되는 정규직 일자리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제 이장협회에 가서 왔는데 일주일에 5일 하는 일자리라고 있나요? 어차피 5일을 하든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급여를 많이 받고 조건 좋은 그런 자리가 있는 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금산군에 일주일에 단 하루, 한 달에 하루라도 정기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꿈의 일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마치 어떤 자기들은 좋은 일자리 있기 때문에 꼭 뭐 일주일에 5일이라고 연봉이 많은 조건 좋은 그런 일자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참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금산 국민들에게는
청소년을 비롯 마사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해서 70 대신 어르신들까지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연령층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마사회 그리고 참고로 저희 민자 사업은 100% 금상 국민을 쓰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변장선의 주문이 그럼 만약에 지금 대전 쪽에 있는 일하시는 정규직이 소수가 올 수 있다고 했지만 거기 혹시 지금 정규직이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기 정규직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170 이런 분 정도 된다고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럴 텐데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직장인이 폐쇄가 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우선 지원 정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용산도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건 마사의 몫입니다. 마사에서 할 일이고요. 마사에서 대전 발매소의 폐상으로서 없어지는 일자리는 마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지 그걸 저희 금산이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산 국민들이 그런 걸 자꾸 당연시 하시지 마시고 강력하게 지금부터라 주장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절대 금산 국민이 100%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장애 발매소를 원한다라고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용 인력은 예를 들어서 금산 국민을 전문직 빼고는 대부분 다 고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마사회에서 공고를 해서 공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산군하고 협약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고용 인력을 그거는 제가 이제 그 금성으로 협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마사에서 정식으로 아마 그 일자리 공모를 할 겁니다. 금산 국민들이. 그래서 어떤 자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가지고 아마 그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채는 별도로 하고요. 본사에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이 그 장애 발매소하고 승마장, 그다음에 워터파크, 패밀리 테마파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럼 마사회 장애 발매소 인원하고 그다음에 시행사 만수에서 워터파크, 패밀리 테마파크에 하는 인원들만 만수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 발매소는 당연히 마사에서 하고요. 저희 워터파크나 민자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렇게 만수에서 직접 고용을 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사회 쪽 아까 제가 말씀 화상경마선 쪽은 마사회에서 직접 채용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반 레저타운 쪽에 들어간 인원들은 만수 쪽에서 직접 공모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기 그 인원에서 봤었을 때 마사회도 처음인 게 있습니다. 승마 테마파크는 대한민국 최초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인원들, 그리고 마피 관리사는 현재 금산에 있으신 분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취업의 기회가 청년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국마사회 이제 김종일 부회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한국마사 일자리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대한노인회하고 양질의 어떤 노년층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협약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직업군이 새로 생기거든요. 이쪽 말과 함께 있는 이곳은. 그래서 한국마사회에서도 실제로 한국마사회 정규직 직원, 용역원, 그 다음에 어떤 문화센터 강사라든지 경마 지원직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승마 테마파크 쪽은 아직 경험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금산이 최초이기 때문에 그 인력은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마 테마파크 쪽이 그 실내 승마장하고 실외 승마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분명 안내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조를 해주실 분도 계시고 마피 관리사나 이런 몇 분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고용은 당연히 마사회에서 어떤 경력자가 오실 거고요. 나머지 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330명 중에 반절 정도는 저희 민자 사업에서 전부 100% 이쪽에 지역에 있는 분들 그렇게 저희가 고용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자기 자본 비율이 1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무리 없이 단지 조성이 가능할지 좀 의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기 자본율이 10%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건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이 아니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자기 자본은 10%고 나머지 90%는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한 게 저희 실수인 것 같은데요. 90% 나머지 자금 100%를 전체 다 저희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에서 출자하고 투자합니다. 자기 자본이 그 토지 대금하고 분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반대 여론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제 들어보면은 금산에 경마장에 들어오면은 내 남편, 내 아들, 내 가족들이 이제 도박성에 이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반대 의견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완전 도박장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 만수에서 우선 이 금산 군민들의 조금 전에도 말씀도 하시고 여기에 또 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좀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마사회에서 금산 군민들의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의사에만 의해서 요청을 하면 금지를 됐는데 지금은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족 전체의 출입을 요청하면 가족 전체가 출입이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 국민들은 전체가 가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어느 분은 가족끼리 또 가정팍 싸우고 왜 나를 출입 금지시켰나 하고 싸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차라리 군 조례안을 만들어서 국민 전체가 입장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은 월 2회 출입을 하든지 이러한 또 조례를 만들 수 혹시 있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제안하는 거고요. 거꾸로 또 하나는 군수님에게 전 국민이 전부 이임을 하자는 겁니다. 출입 제한을 하는 것을 전 군수님한테 이임을 해서 군수님이 출입 제한을 해버리면은 가정끼리 서로 싸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왜? 저희도 금산 국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산 국민이 장애 발명서를 위해서 피해가 가지 않아야 저희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또 이런 부분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장애 발명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출입 제한 조치를 위해서 출입 제한 조치에 의해서 출입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가지 않는다면 사실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 이외로 경제적 어려움,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가정이 파탄되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대학을 나오고 일자리가 없고 실업자로 살아가는 그런 금산 젊은이들에게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자꾸 어떤 도박성, 사행성 이 부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는 본인이나 또는 어떤 출입 제한이나 이 부분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지만 없는 일자리 만들 수도 없고 어려운데 엊그제 울산 대구에서 부모님과 자살하려고 하다가 구조된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특히 금산군도 지금 현재 말씀들을 안 하셨으면 그렇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일자리 없어 방황하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사행성, 도박성 저희도 사행성, 도박성만 한다면 저희 사업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단점은 보완할 수가 있고 커버할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참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연계된 질문인데요. 침체된 금산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로 한국 마사의 장애 발매소와 승마장을 연계해서 지금 들어온다는 게 온천, 패밀리 테마파크 이런 레저타운을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장애 발매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박 중독 등은 사회적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산군 차원이나 마사회 차원에서 그 힐링센터나 그 치유센터를 조성하면 이걸 추가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을 수가 있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 외에 치료하고 예방하는 그런 치료센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14개 장애 발매소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전문 용어를 육회센터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애 발매소에서는 육회센터를 운영하고 금산군에도 육회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 강사들이 중고등학교 특히 가장 지금 우려하는 학부형분들 우려하는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사실 경마는 아직 모릅니다. 학생들은. 그렇지만 요즘 학생들이 인터넷 게임이나 인터넷 불법 도박 이런 여러 가지의 중독이 돼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러한 부분들까지 그 전문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줄 겁니다. 마사에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그래서 오히려 금산군 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전문 강사들한테 도박이나 이런 사회성에 대한 예방 및 치료하는 그런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거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육회센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육회센터 그러면 그 센터는 그 장애 발매소 그 안에 있나요? 아니면? 그렇죠. 장애 발매소 안에 이제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전문 강사들이 상주하면서 금산 국민들이 찾아오던 상담을 해주고요. 학교는 그분들이 찾아가가지고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박에 대한 후유증을 지금 많이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 이러한 것들도 지난해 국회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이런 우려 목소리를 지금 의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부터 화성 경마장에 대한 축소 이전 정책을 지금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정부가 이런 로드맵을 설정한 이유도 아마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부작용 때문에 이런 로드맵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까지 화성 경마장 사업을 유치 또는 확장하려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사행성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국이나 미국, 유럽, 일본, 저희보다 훨씬 선진국에도 경마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축구 다음으로 인기 종목이고요, 경마가. 그러듯이 사행 산업도 사실 동반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금산 국민들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행성, 도박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금산에서 얻은 장애 발매소는 기존의 장애 발매소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장애 발매소가 경마 베팅을 하지 않으면 갈 이유가 없는 그런 장애 발매소였습니다. 그렇지만 금산에 세워지는 장애 발매소는 극장식으로 저희들이 지을 겁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그래서 스크린도 대형 스크린을 놓고 영화 보는 어떤 그런 경주마들이 뛰는 모습을 영화 보듯이 볼 수 있는, 배팅을 하지 않아도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애 발매소로 바뀌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매 상한 제도를 확실하게 해서, 지금 전에는 그냥 정의만 놓았습니다. 10만 원에서 하지 마라라고 정의만 놓았는데, 지금 금산에서는 어떤 자기 마이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이렇게 인식을 시켜가지고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10만 원을 해버렸으면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매 상한가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재형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아마 대안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죠. 금산의 롤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산 같은 경우 첫 모델로 삼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럼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금산 외에 지역에 33개가 지금 화상 경마장이 30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좀 계속 그 이제 10년이나 15 오면 다른 지역도 계속 이렇게 다른 지역이 폐쇄가 되면 또 다른 지역에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그럼 금산의 이런 모델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런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사에 장기적으로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장애 발명소를 시외곽으로 심지어 마사 회장님의 표현은 산속으로 이렇게 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시외곽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뭐 많은 우려의 목소리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또 어떤 다른 목소리에서는 지금 이왕에 만약에 사업을 진행할 거면 금산이 제대로 된 투자를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규모는 처음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규모보다는 오히려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축소된 규모로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군수님께서 2천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시키시겠다고 그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은 군수님의 어떤 2천억을 채우려고 하는 사업가는 아닙니다. 저희도 마사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거기에 맞는 마사에도 장애 발명소를 금산군에 지을 때 모든 것을 용역을 줍니다. 금산군에서 어느 규모,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어져야 할 것인가, 또 금산군에 개설을 했을 때 어떠한 추후에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영역을 또 못하지는 않을까, 그런 등등의 검토를 다 했고요. 저희 사업가도 마찬가지로 금산군에 어떠한 것을 투자해서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지 저희가 수익성이 나지 않을까라는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350억 원이 됐고요. 1차 사업입니다. 2차로는 장애 발명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발명소에 지금 1,350억 외에 본인들이 저희들은 건물만 달랑 짓고 매매를 합니다. 그럼 자기들이 거기 안에 와서 시설하고 인테리어하고 설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백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지만은 장애 발명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승마와 말의 도시로 바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금산이 너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호텔 사업도 하고 추가로 골프장 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그러면은 군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도 모든 걸 가정하에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것도 가정하에 지금 1,350억도 지금 실질적인 거는 계속 나왔지만은 화성 경마장 그 발명소 외에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도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민간 투자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그 민간 기관과 와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분들은 뭘 믿고 그럼 확실하게 그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뭐 MOU가 아닌 그러니까 저희들 흔히 말하는 MOU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계약서도 아니고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 그게 아닌 정말 이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메리트가 아니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신 건지. 지금 제 말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다른 민자 자본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 자금으로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텔 사업도 마찬가지고 골프장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에서 100% 다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할 것입니다. 별도 투자 받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지금 현재 만수라는 사업자로 거기가 땅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인수를 했을 뿐이고요. 전체적인 자금은 저희 자금이 들어가서 하는데 자금회사지 않습니까? 저희 이쪽에 시행자가 자금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금회사 자체가 자금회사 이름으로 도ring한 개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SPC 형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저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정석 기자님께서 염려스러웠던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금산에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장애 발매서 연계해서 어떤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있는지, 할 수가 있을지. 저희가 사업가 입장에서 나름대로 기획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매소 관련해서 30만 명, 그 다음에 문화센터랑 테마파크, 승마 테마파크 포함해서 25만 명이 고정 객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더 붙이는 거,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 더 붙이는 사업이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을 때 저희가 28,000평 땅에다가 어떤 1355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저희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아까 그 설명해주신 표의사님께 잠깐만 아까 그 설명회 하실 때 투자 의향서라는 부분을 제가 발견했는데, 네네. 투자 의향서라는 부분이 이 검색 포털에서 찾아보면 계약을 본격적으로 맺기 이전 먼저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네. 인수, 투자, 수출 의향서 등이 있으며 계약서와 달리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하면 계약서는 만약에 계약서를 쓰게 금산군과 시행사 측에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불이행을 할 시 금산군에서 어떤 그 계약금이나 뭐 이런 뭐 부동산을 살 때 계약금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투자 의향서가 이렇게 보이면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실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투자 의향서는 투자 의향서의 건 맞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사업을 어떤 그 인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뭐 어떤 조건이 없었다면 확약서로 처음부터 넣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옵티머스는 금융사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확약서를 발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의 기획실 김경모 팀장님하고 저희가 약속을 드린 게, 승인이 떨어질 경우 저희들이 확약서로 대처해서 서류를 다시 접수하겠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나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확약서나 이런 부분들을 남발했을 때 일단 여러 가지 금감원에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금산군에 확인해 보시면 확약서를 저희들이 바꿔줄 겁니다. 어떤 답변이 다 되셨나요?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현재 대전 올평동에는 화성경 매장일 때가 이 금토일 운영할 때는 사람들이 교통체증이 현재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서 만수에서 제시한 일평균 2,000여 명이요. 2,000여 명 같으면 승용차로 대부분 모시는데 한 1,000여 대 이상이 올 것 같습니다. 1,000여 대 이상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워터파크 이 시설이 실현이 됐었을 때는 일일 한 4,5천 대 성수기 때는 그죠? 한 4,5천 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도로가 지금 편도 1차선입니다. 1차선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과 또한 인근에 농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교통체증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개발된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토지는 이미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인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받은 것은 환경성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 영향 평가가 아니고 교통성 평가, 교통성 평가 정도만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설계사무소 직원분들 와 계시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도 인허가를 받을 때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받아가지고
도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그 규모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지 못하고요. 승인이 떨어지고 난 후에 어떤 식으로 개발될 것인가 사업 계획이 나왔을 때 그 계획을 가지고 군청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그때 저희들이 보통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그때 받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오늘 사실 오전 중에 아마 이야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반대 추진회가 오늘 발족이 됐고 앞으로 정식적으로 이제 장애활동을 펼친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 이제 반대위가 주로 오늘 많이 언급하셨던 내용들 중에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군내에서의 관계 속에서 아까 특히 시비가 좀 나오긴 했었지만은 특히 그 절차상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반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에는 환경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교통성 영향 평가 등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구 단위 계획과 각종 심의위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아까 언급을 했거든요. 과연 이 절차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순서는 맞습니다. 그 순서는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본 설계를 들어가려면 지금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약금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승인을 받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런 돈을 지불을 하고 설계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개발되어 있는 인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짰고요. 앞으로 인허가를 받고 승인이 떨어지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설계 도면을 그리면서 도시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속이고 불법으로 편법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냥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부분을 제가 체크를 못 해봐서 그러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는 별도의 그러면은 투자 계획 말고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계획들 저희 방금 어떤 그 계획들을 하기 위한 별도의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들어가야 될 비용이 또 있을 건데 그 비용 부분이 예를 들면 교통성 영향 평가에서 2차선 내지는 4차선의 도로가 필요하다고 나온다면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지가 좀 두 부분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 마사회와 저희 민자 사업이.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한국 마사회 협의를 못했지만 인허가를 득한 후 승인이 떨어진 후 사업 설계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한국 마사회와 저희 회사하고 서로 협조해가지고 도로를 넓히든지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야죠. 그거는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요? 인허가 자체를 득할 수가 없을 거니까요.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마사회하고 저희하고 잘 협의해서 군의 행정적인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 행위에 따른 그 추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마사회와 만수 쪽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공비나 또는 도비 또는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 계획 외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는 들어가지 않고 추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저희 계획입니다만은 또 어떤 그 법상 군에서 또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재 계획으로서는 군에 어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추후에 군에서나 도에서 국가에서 또 도로를 넓혀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군을 믿거나 도의 어떤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네요.
그러면 잠시 여기 오신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옮겨서. 먼저 질문하실 때는 자기가 지금 금산에 어디 살고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금산읍 상리 비오